네, 여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0분 전에 파면됐습니다. 오전 11시 22분 기준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주요 판단 내용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일단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는 이익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생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의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고, 또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 또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같은 선고 결과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시각인 11시 22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11시 22분부터 윤 전 대통령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헌재재판소의 탄핵 인용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임기 도중 탄핵된 경우 정상 퇴임한 대통령과 달리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혜택 대부분을 받지 못합니다. 우선 현직 급여의 95% 수준을 지급하는 대통령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연금액은 1,2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비용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공립병원 진료 비용 지원,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박탈됩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기소도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유지되는 예우는 경호와 경비 지원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갈 때마다 경호처가 경호할 전망입니다. 현직에선 파면됐지만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였기에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규정은 최대 10년까지지만 관례에 따라 경호는 종신 지원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는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는 퇴임 7년 후부터는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부터는 종신 경호 중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 날짜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열흘 안에 대선일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의 파면 결정은 3월 10일, 그리고 대선은 60일 뒤인 5월 9일 치러졌습니다. 충분한 후보 검증을 위해 기간을 가급적 채우자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60일을 다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에 진행되지만 조기 대선은 정해진 요일이 없습니다. 조기 대선일을 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와 투표 마감 시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데 2017년 조기 대선 때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선관위는 곧바로 대선 예비후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대선일까지 국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끌어갑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하자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다음 날 취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연입니다.
주 의원님,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이 헌재 선거 외에도 내란죄 형사 재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헌재의 절차적인 보장은 어떻게 보면 헌재가 모든 국가기관의 절차적인 정의, 절차적인 보장을 선도해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까 보충 의견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 반대신문권 보장이 안 된다든지 오염된 증거, 예.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취득한 증거들을 임의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사실은 절차적인 정의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형사재판은 아예 그냥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형사소송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 현재 헌재에서 증거를 채택했던 방식과 그 절차로는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증거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어떤 절차적인 것을 엄격하게 따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 그 내란죄 부분에 있어서도 법리적인 평가는 지금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빼다 보니까 그게 헌법적 관점에서의 판단만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형사법적인 판단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헌재에서는 뭐 절차적 요건은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원님? 내란죄 형사재판에 지금 주 의원님은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형법상의 내란죄하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있는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국회를 침탈했다, 선관위를 침탈했다는 것은 거의 90% 아니 거의 100% 사실관계가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5개 쟁점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그 공소 사실로 하는 그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예. 대통령 지시로 헬기가 경내에 진입했다.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투입했다. 예. 그리고 의결 종족수가 아직 안 찬 것 같으니까 문 깨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끌어내라.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에 그 14명의 국회의장 등 정치인들의 위치를 확인해달라. 또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를 통제하고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판결문에 오늘 발표된 결정문에 예.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내란죄 형사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 검사 재직 시절 윤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을 폭로하며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후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합류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파격 인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내온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으로 정권과 갈등을 빚었고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직무집행 정지 사태와 정직 2개월 처분을 겪었습니다. 검찰 인사와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극한 대립 끝에 임기를 4개월에 남기고 사퇴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상징적 인물로 부각되면서 단숨에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정치 신인이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됐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하지만 대통령 임기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으로 야당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22대 총선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국회 통과 111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남은 형사재판 절차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